창작 동화와 명작 동화, 잠자리 동화 모음 듣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레인보우 스토리 마마예요. 오늘도 상상이 가득한 이야기,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 지혜가 가득한 이야기 들으며 꿈나라로 떠나길 바랄게요. 꽃씨를 심은 우체부. 아침 8시 우체부 곰 아저씨가 우체국에 나왔어요. 곰 아저씨는 해 뜨는 마을에 배달할 편지들을 가방에 가득 넣고 빨간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우체국에서 해 뜨는 마을로 가는 길은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 없이 흙먼지만 폴폴 날리는 벌판이에요. 멀기는 얼마나 먼지 자전거로 쌩쌩 달려도 30분이나 가야 하지요. 아, 난 정말 이 길이 싫어. 그래도 곰 아저씨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자전거로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어느새 해 뜨는 마을에 봄이 찾아왔어요. 집집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었네요. 향긋한 꽃내음이 콧등을 간지리면 곰 아저씨는 코를 킁킁거리며 행복한 마음이 되어 편지를 배달했지요. 하지만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까슬까슬한 흙먼지만 날렸어요. 곰 아저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다니는 이 길이 예쁜 꽃밭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것 참 좋은 생각이야. 곰 아저씨는 꽃집으로 달려가 한 봉지 가득 꽃씨를 샀어요. 다음 날 아침, 곰 아저씨는 30분 일찍 우체국에 나왔어요. 곰 아저씨는 자전거를 타고 벌판으로 가 꽃삽을 들고 야트막한 구덩이를 팠어요. 그러고는 꽃씨를 심었지요. 토닥토닥 흙을 다지고 가져온 물병으로 물도 흠뻑 주었어요. 자, 오늘은 요만큼만 심자. 오늘도 요만큼, 내일도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씩.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맨 처음 꽃씨를 심었던 자리에 뭔가가 파릇파릇 돋아났어요. 싹이다 싹, 싹이 돋았어. 곰 아저씨는 하늘이라도 날아갈 듯이 기뻐했어요. 다시 몇 주가 지났어요. 싹이 점점 자라서 잎을 내고 줄기가 굵어지더니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와, 이 예쁜 꽃들 좀 봐. 곰 아저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곰 아저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꽃씨를 심고 가꾸었어요. 오늘도 요만큼, 내일도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씩. 날마다 자전거에는
꽃에 줄 물병들이 주렁주렁 점점 늘어났지만 곰 아저씨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고 행복했지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어요. 흙먼지가 펄펄 날리던 벌판은 알록달록 꽃동산이 되었지요. 오늘은 우리 곰 할아버지가 우체부를 그만두는 날이에요. 해 뜨는 마을의 동물들은 꽃동산을 만들어낸 곰 할아버지를 존경했지요. 곰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편지를 나르는 일은 내게 일의 보람을 가져다 주었고, 꽃씨를 나르는 일은 내게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곰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꽃동산을 걸어서 집으로 갔답니다.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넓고 푸른 들판에 엄마 염소가 아기 염소 7마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모두 그렇듯이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몹시 사랑하고 아꼈지요. 어느 날 엄마 염소는 숲으로 먹이를 구하러 가면서 아기 염소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없는 동안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늑대는 너희들을 보면 모조리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쉰 목소리가 나거나 검은 발을 보면 무서운 늑대라는 걸 얼른 알아차리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알겠지? 네, 엄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기 염소들이 큰 소리로 말하자 엄마 염소는 안심하고 길을 떠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라. 엄마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단다. 아기 염소들은 쉰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쉰 목소리가 아니야. 늑대는 얼른 가게로 가서 커다란 분필 한 조각을 사 먹었어요. 그러자 목소리가 고와졌지요. 늑대는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라. 엄마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단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검은 발을 보고 아기 염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의 발은 그렇게 검지 않아. 늑대는 빵가게로 달려가 말했어요. 발을 다쳤어. 빨리 밀가루 반죽을 붙여줘. 빵가게 주인이 밀가루 반죽을 붙여주자마자 늑대는 방앗간으로 달려갔어요. 빨리 흰 밀가루를 뿌려줘. 빨리 밀가루를 뿌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 테다. 겁이 난 방앗간 주인은 덜덜 떨며 늑대의 발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 주었어요. 늑대는 다시 염소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문 열어라.
엄마가 숲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단다. 늑대의 말에 아기 염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발을 보여줘. 늑대가 창턱에 하얀 발을 올려놓았어요. 아기 염소들은 엄마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고는 문을 열어주고야 말았어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온 건 바로 늑대였지요. 아기 염소들은 깜짝 놀라 여기저기에 숨었어요. 첫째는 식탁 밑으로, 둘째는 침대 속으로, 셋째는 커튼 뒤로, 넷째는 부엌으로, 다섯째는 화덕 속으로, 여섯째는 양동이 속으로, 일곱째는 벽시계 속으로 후다닥 숨었지요. 그러나 늑대는 아기 염소들을 모두 찾아내어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벽시계 속에 숨은 막내만 찾지 못했어요. 배가 부른 늑대는 바깥으로 뒤뚱뒤뚱 걸어나가 나무 아래의 푸른 밭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런데 엄마 염소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식탁과 의자들은 뒤집혀 있었어요. 또 세면기는 부서져 있고 침대보와 베개들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엄마 염소는 집안을 다니며 아기 염소들을 찾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아기 염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름도 여러 번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엄마 염소가 벽시계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시계 속에 있어요. 엄마 염소가 막내를 꺼내자 막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늑대가 형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엄마 염소는 불쌍한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엄마 염소는 슬피 울며 막내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언덕 너머 풀밭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늑대가 나무 아래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로 코를 골면서 말이에요. 엄마 염소는 늑대 배 속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저 뱃속에 가엾은 아이들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엄마 염소는 막내에게 가위와 실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늑대가 깨지 않도록 가위로 조심조심 배를 갈랐어요. 엄마 염소가 조금씩 배를 가르자 아기 염소의 머리가 보였어요. 배를 좀 더 가르자 아기 염소 6마리가 차례로 튀어나왔어요. 다행히 아기 염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 살아 있었어요. 그때 엄마 염소가 서두르며 말했어요. 어서 가서 돌멩이를 찾아오렴. 늑대가 자는 동안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넣자. 7마리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흩어져서
배에 넣을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 뱃속에 돌멩이를 채워 넣고 늑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얼른 꿰맸지요. 드디어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목이 마른 늑대는 물을 마시려고 우물로 걸어갔어요. 늑대가 걸을 때마다 뱃속의 돌멩이들이 이리 출렁 저리 출렁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뱃속에서 뭐가 이렇게 덜거덕거리는 거지? 아기 염소 6마리가 돌멩이보다 더 무거운걸. 우물로 간 늑대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기울였어요. 그러자 뱃속에 있는 무거운 돌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 바람에 늑대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기 염소 7마리가 이것을 보고 우물로 달려와 소리쳤어요. 늑대가 우물에 빠졌어. 늑대가 죽었어. 아기 염소들은 엄마 염소와 함께 기뻐서 우물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답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산골 마을 오두막에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비록 자식도 없고 가난했지만 서로 사이가 좋고 마음만큼은 부자였어요. 이른 아침이면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할머니는 밭으로 일하러 갔어요. 영감, 몸 조심하세요. 할멈도 몸 조심하구려. 왜 이리 덥지?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가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쪼롱쪼롱 쪼로롱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허허,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구나. 파랑새가 포르르 날아오르자 할아버지는 새 소리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갔을까? 파랑새가 맑은 샘 옆에 내려앉았어요. 그것 참 신통하기도 해라. 내가 목이 마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원한 샘물을 꿀꺽꿀꺽 마신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져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드르렁 드르렁. 그런데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 동안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있는 주름이 쫙 펴지고 허리가 고다지더니 어느새 젊은 청년이 된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어이쿠, 벌써 해가 졌네. 할멈이 걱정하겠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게를 둘러매고 성큼성큼 뛰어갔어요. 할머니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감, 어찌 이리 젊어지셨소? 정말 우리 영감이 맞소? 물에 얼굴을 비춰본 할아버지도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것 참 정말 신기하기도 하네요. 다음 날 젊어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샘으로 갔어요. 할머니도 샘물을 마시고는 젊어졌지요.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 신랑과 새색시처럼 보였어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마음 착한 부부는 저쪽이에요 하고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샘물이 있는 곳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부를 따라 끙끙거리며 산을 넘었어요. 드디어 샘에 도착하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이게 바로 그 젊어지는 샘물이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커다란 바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고도 욕심이 나서 자꾸자꾸 샘물을 마셨어요. 꿀꺽꿀꺽 꿀꺽, 벌컥벌컥 벌컥. 그러고는 드르렁 드르렁 쿨, 요란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잤어요. 그동안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겼지요. 그런데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신 할아버지는 젊어지고 젊어지고 또 젊어지다가 그만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어요. 밤새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부부는 샘으로 찾아갔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갓난아기가 울고 있지 않겠어요? 마시면 젊어지는 신기한 샘물을 마신 젊은 부부가 안아주자 아기는 방긋방긋 웃었어요. 이 아기는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은 창작 동화 한 편을 들어볼 거예요. 누가 왕이 될까? 입니다. 여기는 동물들이 모여 사는 큰 나무 숲이에요. 동물들은 이 큰 나무 숲을 다스릴 왕을 정하기로 했어요. 덕분에 작은 다람쥐는 매우 바빠졌어요. 다람쥐는 작은 귀를 쫑긋 세워 모든 동물들의 문제를 모두 들은 다음 척척 해결해주는 해결사거든요. 작은 다람쥐가 부지런히 숲속을 돌아다니는데 기운 최고 사자랑 용기 최고 호랑이가 서로 왕이 되겠다며 싸우고 있지 뭐예요. 나처럼 기운 센 사자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래야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무슨 소리? 나처럼 용감한 호랑이가 왕이 돼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척척 해결해주지. 이럴 때에는 작은 다람쥐가 나설 수밖에요. 그럼 이 납작한 돌멩이를 던져 올려서 무늬가 없는 쪽이 나오면 사자님이, 무늬가 있는 쪽이 나오면 호랑이님이 왕이 되는 걸로 하지요. 좋아,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람쥐가 돌멩이를 하늘 높이 붕 던져 올랐는데 잠깐만 기다려. 날개 최고 독수리가 돌멩이를 휙 낚아채며 말했어요. 왕은 내가 되어야 해. 난 높이 날아서 멀리 보기 때문에 동물들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필 수가 있거든. 기운 최고 사자, 용기 최고 호랑이, 날개 최고 독수리 모두 왕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쪽이 왕이 되면 어떨까요? 작은 다람쥐의 의견에 모두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새 동물들이 가위바위보 하고 외치려는데 잠깐만 기다려. 나이 최고 코끼리가 긴 코를 흔들며 쿵쿵쿵 나왔어요. 동물들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해. 너희들 나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내가 그만큼 똑똑할 거 아냐. 그러니 당연히 숲속의 왕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기운 최고 사자, 용감 최고 호랑이, 날개 최고 독수리, 나이 최고 코끼리 모두 다 왕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그럼 제비뽑기를 해서 동그라미가 적힌 종이를 뽑은 동물을 왕으로 정하는 건 어떨까? 작은 다람쥐는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코끼리부터 제비뽑기를 하려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외친 동물은 다름 아닌 작은 다람쥐였어요. 우리 투표를 해서 왕을 정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왕을 정하는 일이니 다른 동물들의 생각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동물이 큰 나무 숲의 왕이 되기로 해요. 그러자 다른 동물들이 대답했어요.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큰 나무 숲의 동물들은 왕이 되었으면 하는 동물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상자에 쏙쏙 집어넣었지요. 물론 기운 최고 사자와 용기 최고 호랑이, 날개 최고 독수리와 나이 최고 코끼리, 그리고 작은 다람쥐도 투표를 했지요. 드디어 투표가 모두 끝났어요.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을까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건 기운 최고 사자도, 용기 최고 호랑이도, 날개 최고 독수리도, 나이가 제일 많은 코끼리도 아니었어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친구는 바로 다람쥐였답니다. 그러자 기운 최고 사자, 그리고 용기 최고 호랑이, 날개 최고 독수리와 나이 최고 코끼리가 깜짝 놀라 소리를 쳤어요. 말도 안 돼. 다람쥐는 힘도 약하잖아. 몸집은 또 얼마나 작은데 다람쥐는 날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 중에 나이도 가장 어려. 그러자 동물 친구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우리는 힘세고 나이 많은 왕보다 우리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그런 왕이 필요해.
다람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열심히 해결해 주었지. 작은 다람쥐라면 큰 나무 숲의 훌륭한 왕이 되기에 충분해. 이렇게 해서 작은 다람쥐는 큰 나무 숲의 왕이 되었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또 귀가 밝고 마음이 넓은 그런 왕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큰 나무 숲의 왕을 뽑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결정할지를 보여주는 의사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레인보우 스토리 마마의 질문에 대해 마음속으로 대답을 상상해 보아요. 사자와 호랑이는 왜 싸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다람쥐는 어떻게 하자고 했나요? 독수리는 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나요? 다람쥐는 왜 제비뽑기 말고 다른 방법을 제안했나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누어 보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행복한 꿈 꾸기를 바래요. 잘 자요. Good night.